한국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애초에 한국 정부에서 제안했던 건 불법 체류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이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애초에 모든 나라들이 불법 체류자들은 본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종차별이라느니, 다시는 한국에 안 오겠다느니, 중국과 손잡고 한국에 전쟁을 선포하겠다느니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인 태국이었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 불체자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한 태국인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약물을 판매하던 조직이 결국 민간인의 테러를 가한 건데요. 이게 한국 소식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불법 약물 청정국이라는 옛말과 달리 한국은 어느새 불법 약물을 구하기 쉬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여기에는 태국이 한몫했습니다. 태국 불체자가 많아지면서 불법 약물 건수와 범죄 건수가 늘어난 결과가 있죠. 실제로 국내에서 신종 마약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런 걸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에게 징역 8년, 같은 태국 국적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음이 알려졌습니다. 야바는 우리에게 낯선 약물이지만 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약인데요.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합성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외에도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이들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동안 태국에서 콜라겐 제품에 숨겨 이런 약품을 국제 특급 우편물로 받고자 했으나 태국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던 사건도 있었죠. 참 조용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며 한국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이죠. 지난해에는 태국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스스로 귀국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귀국할 마지막 기회라고 하며 태국 노동부 장관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단 귀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발적으로 귀국에 나섰다는 태국인에 대한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자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불법 약물을 접한 태국인이 야바를 들여와 한국에서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내에 유통되거나 세관에 적발된 야바의 압수량은 50kg이었지만 2022년에는 168kg으로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심지어 강원도 춘천의 상가 매장을 약국처럼 꾸미고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약물을 판매하는 짓을 해온 태국인들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 여성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한국 당국에 검거된 태국 여성 다수가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구금시설에 줄지어 앉아 있는데,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힌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서로 장난을 치거나 웃고 떠들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포즈를 취하기도 하죠. 작은 유령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촬영자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서울에서 수갑을 차고 있다, 기념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다 고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신들의 장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한 태국인이 차량으로 변압기를 들이박아 1만 가구가 정전되는 사고를 냈는데 검사 결과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진술을 거부했는데 알고 보니 변압기가 아닌 학교가 목표였는데 운전 미숙으로 실수를 한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테러 청정국이었던 한국이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테러를 시도하다 잡히는 태국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들의 뒤에는 태국 국제 오토바이 갱단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갱단은 푸켓, 꼬사무이 등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로 할리 데이비드슨 등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들인데요. 이들은 불법 약물 유통, 강도, 사기, 돈 세탁 등 다양한 범죄 활동에 연루돼 있죠. 원래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건 외국인이 주요 표적으로 한 것인데요. 갱단이 활동하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거나 가둬두는 일로 돈을 벌었죠. 그러다 불법 약물을 알게 되고 국내외의 불법 약물 루트를 장악하며 여기저기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 한국에도 길을 뚫었고 한국에 있는 불체자들을 통해 클럽 등 약물이 필요한 곳에 팔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태국 불체자 집중 단속으로 돈길이 막힐 우려가 생기자 이런 과한 테러까지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태국 내부에서는
태국 자체 조직보다는 중국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갱의 범죄는 태국에서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된 수준인데요. 파타야 경찰은 지난달 납치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영상을 사건 관계인에게 보내 이들을 협박한 차이나 갱 두목과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11억 2,320만 원을 요구한 갱들의 조건을 들어주는 척하며 접근해 이들을 검거한 것이었죠. 이외에도 차이나 갱들이 고액의 월급을 미끼로 일부 태국인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주의 감금소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고액 수익을 보장한다는 채용 광고를 SNS에 대대적으로 올렸고 동시에 고용한 여성 조직원을 통해 가짜 연애를 하게끔 하고 일부 브로커들은 경찰 행세까지 하며 수많은 태국인을 유인한 것인데요. 돈과 사랑에 속아 납치된 태국인들은 폐쇄된 건물 안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차이나 갱은 당초 약속한 월급 2,000달러에 4분의 1도 안 되는 박봉을 지급했는데 그나마도 숙박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매달 200달러도 받기 힘들었죠. 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구타도 일상적으로 반복됐으니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금 2만 달러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은 한국 사람에게도 부담인데 태국 사람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거된 범죄 조직도 막상 교도소에 가면 왕처럼 떵떵거리고 지낼 수 있는데요. 바로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불법 약물 판매 등에 손을 대는 바람에 교도소가 만원인데요. 경제위기 이후 약물 범죄로 인한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대부분의 것들을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입고, 자고, 먹는 것까지요. 죄수들은 감방 안에서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고작인데 실내 온도는 약 30도를 넘어 말 그대로 찜통인데 몸을 움직일 공간도 없어 이 온도를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1,000명 정원에 약 4,000명이 복역하고 있으니 태국 내에서도 가장 혼잡하고 교도관들이 관리조차 할 수 없죠. 게다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먹는 것도 돈을 주고 추가로 사 먹지 않으면 바로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이고 쾌적한 방을 쓰려면 싸움에서 이기거나 교도소의 왕 마음에 드는 것밖에 없다는데요. 여기서 권력을 얻으려면 1순위가 돈이고 2순위가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높은 서열이 되고 바깥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에 비하면 한국 교도소는 시설이 좋고 형량도 태국보다 낮아서 태국 범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느새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금도 해외 문물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죠.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도 눈에 띄게 늘었을 정도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는 외국인 타운이 형성되면서 한국 속의 낯선 외국을 만날 수도 있죠. 전국의 산업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돼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라 한 명의 일손이라도 아쉬운 농촌 지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효자손입니다. 하지만 단순 관광이 아닌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도 심각해졌는데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21만 명 정도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했다가 장기 체류하고 있죠.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남은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이내 불법적인 일에 빠져듭니다. 한국법 아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니 당연히 제대로 된 일당을 받지 못할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범죄로 빠지는 것입니다. 점점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는 현재 앞으로 정부는 더욱 단속을 강화하며 태국 불체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태국 불체자들을 태국으로 보내 한국 사회의 치안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